가지고 강남 G센터에서 감자에 관련된 강의를 하다가 비출라포라는 분이 제 내리를 건드려 본데요. 사실은 선 박사님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지구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1.5도 지구 온도가 1.5도만 넘으면 3억 명이 죽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건 무슨 달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금 막 바다에 물이 차서 땅이 가라앉고 있고, 그러면 인구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기존에 있었던 땅들이 좁아지게 되고, 기존에 있던 땅들도 제가 중국을 25년 다녔습니다. 중국이 인도하고 뭐 땅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인구도 뭐 비슷하죠. 중국은 식량 자금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 생각하는데 65%. 한국은 그럼 얼마냐? 많이 쉬어야 23%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 쌀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해마다 쌀 때문에 걱정한다고. 쌀이 왜 남은? 쌀은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데 다른 곡물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걸 호들갑을 떨어서 남는다고. 그래요. 뭘 남아요? 23%밖에 안 되는데. 쌀을 이게 왜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재배변적으로 그렇게 남으면 처치 곤란하니까 남았다가 저장했다가 비싼 쌀을 갖다가 어떻게 군인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북한에 준다고 안 받는다고 해. 이런 게 문제점이 생기죠. 쌀을 왜 재배하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소인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농민들에게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쌀농사 저는 팔로가 없잖아. 국가에서 사주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이거 국가 경쟁력이 없는 일을 국가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부대를 가면 쌀을 3모자 합니다. 3모자. 비면서 씨 뿌리면서 비면서 씨 뿌리면서. 우리 한국보다 쌀 재배 양이 8배 정도 높다고 그러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저희 팀들이 감자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우리 선배님들이죠. 강제 이주한 지역이 스탄자들하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독립운동하다가 카자흐스탄의 홍범도 장군이 이제 유해를 최근에 오게 된 사건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쌀 농사하는 방법을 우리 선배님들이 알려준 거예요. 고려인 1세들이. 그 쌀 농사를 현장에 그러면 한국 사람이 현대로 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쌀 농사할 때 물을 싹 채우기 전에 논을 전부 정리를 하죠. 평탄 작업을 편안하게 합니다. 물을 넣으면 물 높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제 벽실을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파, 뿌리는 방법하고, 요즘은 묘를 이렇게 닭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 실어서 하고 쫙 치는 방법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평탄 작업을 보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크게 되고, 이 벼집이 흙을 묻지는 않아요. 나중에 쌀을 수확할 때 기계가 딱 들어가면 이 벼집이 나온다고. 쌀 걷어내고 벼집을 활용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또 영양가는 없지만 소풀이 없으니까 여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소밥 만드는데 벼집이 들어갑니다. 영양가 없는 벼집이 그나마 한국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즈벡에 가서 보니까 이게 평탄 작업을 안 해가지고 논이 그냥 이렇게 움푹짐푹해서 그것도 손으로 뿌리다 보니까 벼농사 수확할 때만 알갱이만 뜯어내고 볏짚은 내박쳐 놓습니다. 그리고 소를 그냥 맨발 풀어놓고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우리 전부 한국식으로 농사를 시범 재배를 해줄게. 3만 평을 일단 시범 재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나라 국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한국식으로 똑같이 여기서 이제 장비 보내는데 뭐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반. 지금 뭐 소련을 거쳐서 가면 전쟁하는데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글로 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중국으로 해서 가냐 해서 우리가 가격을 비교를 했더니 소련 쪽으로 해서 가는 게 그나마 좀 싸가지고 장비를 늦게 도착해서 6월 23일경에 쌀 벼농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그나마 농사를 해서 지금 농사는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이제 쌀은 쌀대로 수확을 해서 한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래식 온 것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수확량이 더 많아지고, 두 번째는 벼를 잘라서 벼칩을 우리가 소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우즈벡, 카자흐스탄, 스탄타 들어간 나라는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대신에 소고기를 엄청 먹습니다. 소고기가 질겨서 이빨이 아플 정도예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모슬렘들이. 한국에 있는 소고기를 한국으로 초대를 우리가 해가지고 25명의 우즈벡 사장감들을 초대를 해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농업, 축산 농업, 일반 농업 다 교육을 시켰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3사람이 먹는 소고기 양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너무 소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일날 들어가면 소를 한 3만 마리 키우는 회사가 3만 마리,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키웁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료를 뭘로 될 거냐. 그 사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볏짚하고 두 번째 저희 팀이 개발한 케냐프라는 게 있습니다. 케냐프. 시간 관계상 앞에서 1번, 2번이 좀 간단히 되기 때문에 제가 길어지는데요. 적어놨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 만들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노공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재원학교나 회사를 처음부터 출범을 할 때 또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안서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보통 우리 선 목사님 아시지만 대기업들이 제안서 만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조그만 제안서 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노벨 평화상이 평화의 어떤 큰 전쟁하는데 무슨 내가 기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식량난 부분으로 저는 이제 혼자는 못하니까 등등이 아니라서 팀플레이를 해보자고 만나는 나라 사람들, 장관들, 대통령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웃어요. 야, 내 꿈이 노벨 평화상 타는 거다. 피 웃어. 꿈을 그렇게 웃으면 쓰겠습니까? 나중에 진지해져. 내가 당신네 나라에 우즈벡이 한 7억에서 8억 평 감자를 심는, 상상을 해보세요. 7억 평에서 한국 평수로 8억 평을 감자를 심어. 주식이 감자예요. 그럼 감자를 거기서 감자가 전량 다 국가에서 사는 감자 재배 방식만 획기적인 걸 하면은 국가에서 다 사가는 겁니다. 팔로는 이미 도장을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 우리 부사장님 오셨지만 팔로를 안 만들고 막 우리 농민들은 농사 새벽에 나가지고 새벽적인 열심히 오늘 또 가면 다 열심히 일을 해. 농사 다 했는데 가을 되면 배추 빨아야 되는데 배추 엎어서 갈고 있어요. 왜? 옆집도 배추, 앞집도 배추 풍년이 돼갖고 가격이 폭락해서 또 이건 뭐냐면 농사 짓는 데는 박사야, 달인인데 판매에 있어서는 잼뱅이라고 해요. 해외 농업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팔로를 짜지 않고 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의미한. 너무나 시간 낭비하고 재력을 낭비하고, 자, 귀출라프 세계 시간자 나눔 운동본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을 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뷰출라프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넣어야 되겠죠. 세계 시감자 나무 운동본부, 이거는 전 세계가 감자가 4대 작물입니다. 저번에 강연 그때 한 3시간 정도 줘야 되네. 15분에 열하니까 숨이 맥혀가지고 3시간도 작아요. 서울에 큰 대학교에 갔더니 마음대로 할렐루야 뭐 은혜 안 받으면 가십시오.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거 부흥이 아주 그냥 재밌게 감자를 했는데 감자나 먹어라. 자, 세계가 지금 식량난에 심각하기 때문에 감자를 다 원합니다. 아프리카 54개국이 원하고 있고 남미 22개국이 페루에서 감자 거기가 고향이 국인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감자를 나왔지만 감자 재배 방법이 칼로 잘라가지고 심는 게 아닙니다. 이 뷰출라프 선교사님은 감자 씨감자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감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유튜브에 동영상에 제가 나오는데 씨감자를 제 오른손 손톱만하게 또는 작으면은 깨끼 손가락 손톱만하게 아주 작은 감자 알을 만들어냅니다. 직원 20명을 데리고 현지인들 동네 30살, 40살 학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중학교 나오도 상관없고 초등학교 나오도 상관없고 시킨 대로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루 출근해가지고 작업대에서 알콜 램프 켜놓고 감자 싹을 잘라서 하라는 대로 시켜서 감자 묘를 만들게 됐는데 이 묘가 바이러스가 없는 묘예요. 세균이 없는 묘야. 무병주라고 병이 없는 감자 묘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자 알을 얻기 때문에 씨감자라고 해요. 이 감자를 장가가면 아들 나면 F1, 손자 나면 F2 이게 쭉 5단계가 있어요. F1 1때부터 쭉 만들어 5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자 1대를 만들어놓으면 이거 잘라가지고 병에다 또 심으면 계속 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산도 여기에 감자 센터를 만든다. 재배 면적이 제가 1000만 평에서 2000만 평을 우즈벡에다 할 판인데 지금 다 이제 사인했거든요. 여기 1000만 평, 20만 평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여기는 센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감자 가르쳐달라고 감자 어떻게 만들어달라는 저를 우리 팀들 막 불러요. 다른 팀들도 가지만 그러니까 감자들이 하고 싶으면 원산도로 와. 원산도는 일단 기도해. 기도 딱 시키고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센터로 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다 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팀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팀장님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인데 농생명산업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수가 됐는데 제가 주창은 뭐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태권도 선교학과 있어요. 방송 미디어 선교학과 있는데 농업 선교학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 선교 대학을 만든 초대 총장을 해야 되겠다고 막 기도하는 중에 제주대학교에 국제대학교 하나가 폐교가 됐어요. 420억에 팔렸는데 제주시에서 샀어요. 거기에 목사님 30분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초대 총장은 이광석 박사님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얼마나 들떠가지고 세월 5년을 꿈만 꾸다가 꿈은 여러분 혼자 꾸면 개꿈이요. 이거 같이 꿔야 노벨평화상을 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일자리 창출을 제가 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노벨평화상을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뷰출라프 세계 시감자 나눔 운동본부 센터를 여기다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콜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비전 제시는 제가 오늘 가서 보고 농생명에 관련된 요즘 스마트 농업 학과가 각 대학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막 무지해가지고 문을 닫는데 인기과가 뭐냐면 농생명 스마트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우즈벡에 제가 전문학교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학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그 학생들한테 1. 한글을 가르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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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이 기독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지네가 모슬렘이라고. 나 쫓겨나니까 걔네들은 한국에 오면은 이제 바꾸기로 하고. 1학년 때 한글을 같이 한글을 말을 배워야 오죠. 한글 학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한글만 해갖고 안 됩니다. 한국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 원래 사단법인 문화 이런 거를 1학년 때 좀 그다음에 이제 과목 중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후진국이라 없다 보니까 줌 활용해서 이론 강의를 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는 실습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비가 없어 실습을 못하니까 실습 위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자 동사를 하게 돼요. 우즈벡은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2달러, 3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난한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흥업의상 제가 빨리 끝내라고 해요. 농생명 산업 선교사 훈련센터 개념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촌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시골에 간다고 보면 좀 짬짬해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10,000명 넘어가는 대학하고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조인을 하고 있는데 수료증을 거기서 그 대학에서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기출남투 세계 시감자 운동본부 이사장님 거기다가 그 같이 직인을 찔러가지고 수료증을 준 자에 한해서 제가 보낼 거 아닌 학교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과장, 부장 이런 게 티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우즈벡만 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도 지금 병행을 하고 필리핀에도 지금 제가 세팅을 지금 아프리카의 민주콩고 이집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액수는 천문학적입니다. 감자 계약을 한 4천억 원씩 했는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감자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만들지만 인프라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물도 지어주고 연구소 장비도 해주고 기술을 저희가 특허를 49년간 한국 특허는 20년이 끝나죠.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부 특허들도 바꾸게 되는데 49년간 저희가 땅을 빌려 쓰기 때문에 땅 빌리는 인건비는 저 땅값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저희가 했고 대신에 기술 제휴해주고 수확된 감자를 연말에 팔게 되는데 국가에서 전부 다 사야 돼요. 도장 다 찍게 되고 그 수익금은 일부를 나누게 됩니다. 혼자 저희가 다 가지면 100% 가지면 갖고 쓰지 못하고 총 맞아 죽게 되니까 한 20% 정도는 이제 저희가 주기로 했고 10%는 이제 그 송금해야겠죠. 10에 2좀 해야 되고 나머지 기금은 한줌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제 유경사업 학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병원도 짓고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건축 일도 하게 됩니다. 건축 프로젝트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회사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을 TF팀을 분야별로 좀 만들어가지고 어떤 TF 별도로 모여서 늘 상의해가면서 뭐 주기살기로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어떤 제안서를 꾸며가지고 그 TF 위원회에서 시하고 접촉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자동차 전문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여기도 만나보겠습니다. 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자동차 학과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배우러 온 데는 좋지만 저는 기출학부 감자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말 키우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한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 관련해서는 이제 소나 말이 이제 풀을 먹게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페냐코가 한 3m, 4m 크는데 이거는 친환경 소재이고 이걸로 종이컵도 만들게 되면 100% 바이오 플라스틱이라서 완전 분해가 다 되는 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권장작물이고
이산화탄소를 지구가 온도 올라가는데 흡수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10배를 높기 때문에 케나프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케나프를 치면 저희 홍보 자료가 정부에서 해주는 홍보 자료가 저희가 정부 20억 받아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선전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케냐프를 우즈벡에다도 심는데 우즈벡은 소를 이제 많이 키우니까 소 3만 마리 키우는데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3만 마리 먹는 소는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비 온다고 안 먹고 눈 온다고 안 먹는 게 아니야. 지가 우울하다고 안 먹고 뭐 얘는 무조건 먹어야 돼. 하루에 15kg 일반 소는. 젖소는 30kg. 평균 15kg만 먹는다고 했을 때 이 케냐프를 전부 15kg 먹이는 게 아니야. 설사 나서 죽으니까 한 30%만 먹인다고 5kg를 소 한 마리가 먹게 되는 거야. 케냐프를 3만 마리 곱하기 하루 5kg 곱하기 한 달 30일 곱하기 1년 12달 곱하기 그런데 키로에 그러면 케냐프 값을 얼마 받을 거냐. 한국에 10원짜리 말고 100원은 받아야 되지. 200원 정도 받자. 곱하기 200원을 했더니 1년에 제가 3만 마리 키우는 한 집에 케냐프 재배를 시키면 한 500억 정도가 선생님 이따 시간 나면 해보세요. 500억 정도 돈이 한 집에서 다 벌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재배 면적 시범 재배 등등을 좀 진행하는데 이 케냐프를 여기다가 무궁화 하시는데 저는 전공이 품종 개량이 제 전공입니다. 저희가 그 정부 추후를 할 때 처음 그 무궁화 동산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먹어요. 생물학적으로 진딧물이 꼬이게 되면 우리 다른 작물에 해를 끼칩니다. 감자 대관령의 감자가 800고지의 대관령 감자를 알아주는 이유는 해발 800m 정도 되면 진딧물이 안 끼어서 800m 고지에다 감자를 심는 겁니다. 무궁화에 진딧물이 끼면 안 좋잖아요. 진딧물이 안 끼는 무궁화 품종을 만들어 놨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무 소재로 해서 한지 만드시는 거 100% 찬성을 합니다만 여기에 케냐프가 마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 저마가 모시가 저마입니다. 대마도 마 성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담배 피는 거로 해서 몰핀 만드는 쪽이니까 마약 성분이고 대마가 아니고 저희들이 케냐프는 양마라고 해가지고 홍마, 중국에서는 붉은자 홍마라고 부르는데 양마, 황마, 노란색 줄, 주투 이런 마 종류가 있는데 섬유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케냐프 꽃이 또 아름답지만 꽃이 막 엄청 많이 총포가 막 이 식물체가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면서 꽃이 펴요. 그래서 저희가 우즈벡에 지금 캄보디아에 산모작이 되거든요. 열대작물이 돼서 따뜻한 지역에 잘 크게 되는데 꿀을 딸 수가 있습니다. 꿀. 심어놓고 대버려 둔 상태에서 양봉 바구니만 놓아주면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아다 주죠. 물론 수고는 해야겠지만. 두 번째, 시간이 좀 지나면 씨앗이 맺힙니다. 종잣값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케냐프 양마 씨앗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 씨앗은 1kg에 10만 원. 별로 안 놀라시죠? 10만 원짜리 씨앗을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 망합니다. 그만큼 이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싸요. 저희가 한국에 유일하게 신품종 씨앗을 농림부에서 연구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비싸.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스라엘 씨앗이 키로에 20만 원 한대요. 20만 원짜리 사다가 케냐프 누가 사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한국은 땅도 좁고 저희가 캄보디아에 1000만 평을 확보해서 산모작을 하니까 3000만 평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 사료만 쓰는 게 아니라 섬유를 뽑아서 의류 원단을 만들고 거기에 난연제를 섞게 되면 불에 안 타는 합판을 만들고 고급 승용차 내장재로 예를 들면 제네시스급 이상 이런 내장재 볼보, BMW 현재 다 쓰고 있거든요. 일본의 도요다는 저 말레이시아 이쪽 방글라데시 쪽에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 한 5억 평 정도 케냐프 양마를 심어가지고
사료 개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전량과 도요타 자동차 내장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펜야풀을 심어서 섬유를 뽑아가 원단을 뽑아다가 대구 섬유 단지에다가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식사도 시작하고. 그래서 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 친환경 사료로 펜야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한지 제조 시에도 이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한다는 이 원산도 이미지를 유엔에서 그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평을 심으면 13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땅이 없죠. 대부도에 안산 대부도에 땅이 좀 많이 있는데 바다를 막아놔서 간척지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펜야풀을 저희가 일부 심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사만금에도 지금 5년째 지금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바다 근처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최근 우즈벡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즈벡은 부여군에 여기 충청남 마침 충남의 부여군이에요. 부여군 군수님이 이제 우즈벡에 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우리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대한민국 법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부 돈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쓰래. 해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 바꾸는데 가서 또 막 열감을 해야 돼요. 그런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TFT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될 분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리가 회사를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출범을 하니 아까 시에서 돈 나오는 건요. 시에서는 후원금을 받는 겁니다. 시가 금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가고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는 제가 해외 농업만 30년 차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귀출라프 감자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인터넷 조사를 했더니 김제 모 회사에서 감자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1조 원이 아니고 국내 매출량을 된다 1억 아니 1,000억 정도 1,00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막 출범하면 어쩌면은 세계 시장을 향해서 감자 만두를 출시할 수 시작하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 라면을 제가 지금 애터미 다단계 회사에 우리 박강일 장로님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애터미 회사에서 감자 라면이 출시가 되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팔고 있어요. 근데 감자 라면을 우즈벡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데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 창출은 원산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은 기본으로 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가 제가 우즈벡에 지금 써야 할 학생들이 일단은 첫 해에는 20명에서 40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봐야 30만 원씩 줘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걔네들은 큰 돈이지. 근데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월급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고 또 저희가 30-40명 써서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최저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좋은 일도 좀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나라에도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1,800만 정도 되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 정교까지 포함시키면 한 30%가 되는 나라입니다. 무슬림 지역인데 많은 편이죠. 근데 우즈벡은 다릅니다. 인구는 3,500만인데 1%밖에 안 돼요. 30만 밖에 안 돼요. 이 기독교 숫자가. 그리고 GDP는 국민 소득은 우즈벡은 1,800.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카자흐는 13,000불 정도.
우리 88 올림픽 때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하고 우리가 붙어 있지만 그 두 나라를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써야 됩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이제 전도한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오늘 뭐 이렇게 탐색을 하고 왔지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센터 비출라포 성교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은 그 우리 문익전 선배님이 불뚜껑에 목화씨를 갖고 이제 외국에서 갖고 왔지만 감자는 그분이 갖고 왔지만 이제는 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한테 감자 터줘야 되고 빵 만들어줘야 되고 귀찮을 때도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자를 빵을 만드는 기술을 줘야 됩니다. 기술을 주면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풀면 하나님이 다 또 다른 걸 채워주기 때문에 배웠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여간 느낌이 비출라포의 감자 센터를 하고 싶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더 기도를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